매력적인 선생님은 사춘기 학생들의 로망 그 자체죠. 이런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을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도 모자라 결국 꽃다운 생명까지 빼앗아버린 파렴치한 고등학교 교사가 오늘의 빌런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악랄하고 치졸한 짓인지 새삼 깨닫게 만드는 사건. 주간악당 기후 고등학교 교사 제자 살인 사건 편입니다. 1981년 기후현 구조키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 아케미는 오늘도 수업 내내 스케치북은커녕 미술 선생님 얼굴만 빤히 바라봅니다. 구조키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쿠제 시게이토 선생님. 그는 도쿄 니혼대학 예술학부 출신으로 도시에서 온 남자답게 세련되고 깔끔하면서도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짓는 개구쟁이 같은 면모를 지녔습니다. 거기에 때때로 예술가처럼 자유분방한 말과 행동을 선보여 사춘기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따분한 외모에 고리타분한 성격, 공부 잘하는 학생만 편애하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쿠제 선생님은 공부에 별 흥미가 없는 아이들, 가족들과 부딪히기 싫어 반가출 상태에 있는 아이들, 밤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을 여타 모범생들과 요만큼도 차별을 두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예뻐해주는 그에게 아케미는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모범생보다는 불량 학생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때때로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던 아케미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전혀 색안경을 쓰지 않는 쿠제 선생님이 선생님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인이 되기에는 이미 학교에 팬클럽이 있을 만큼 경쟁자가 많았을 뿐더러 사실 선생님은 결혼을 해 아이들도 키우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그녀는 그저 쿠제 선생님을 1시간 내내 바라볼 수 있는 미술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쿠제 선생님이 방과 후 미술실로 아케미를 따로 부른 겁니다. 혹시 수업에 집중 못하고 선생님만 보는 게 들킨 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만 쳐다보라고 혼이라도 내려는 건가? 쿠제의 키읔자만 들어도 심장이 쿵쿵 뛰는 이 순수하고 순진한 소녀는 미술실로 걸어가며 온갖 걱정이란 걱정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미술실 문을 열었을 때 이젤 앞에 앉아있던 쿠제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아케미를 맞아주었고 그 미소 한 번에 긴장했던 아이의 마음은 스르륵 녹았는데요. 쿠제 선생님이 전달한 용건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림 모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너를 보면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거든. 사실 아케미는 동네에서 제법 예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아이들은 물론 저 멀리 다른 학교 남자애들도 사귀자는 말을 수두룩하게 해왔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쿠제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로 선생님의 뮤즈였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케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방과 후 선생님과 단 둘이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짝사랑 상대와 비밀스러운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아케미.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영 자신의 스케치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선생님은 캔버스 앞에서 한참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아케미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누드화가 그리고 싶은데 모델이 돼줄래? 비록 모범생도 우등생도 아니라지만 이제 겨우 고등학교 2학년인 아케미에게 쿠제 선생님의 이런 제안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망설이는 찰나
선생님의 얼굴에는 언뜻 실망스러움이 비쳤고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던 그녀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케미는 쿠제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방과 후 어둑어둑한 미술실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은밀한 시간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이 분위기에 다 큰 남녀 단둘이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결국 쿠제 시게이토와 아케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그 길로 연인이 되었는데요. 물론 비밀 엄수는 필수였습니다. 학교에 이 일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두 사람의 신변이 멀쩡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쿠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선생과 학생이라는 금단의 관계인 것으로도 모자라 이 진흙탕 같은 연애에는 무려 불륜까지 끼어 있는 겁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현실은 18세 소녀에게 오히려 낭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사랑을 좀처럼 접을 수 없었던 아케미는 절대 이 관계를 들켜서는 안 된다는 선생님의 신신당부를 잊지 않으며 쿠제 시게이토와의 비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아케미는 짝사랑이 이루어진 그 자체만으로 기뻐서 쿠제 선생님의 본 모습 따위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졸업할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과 후 남몰래 미술실을 드나드는 여학생이 본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쿠제 시게이토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구조키타 고등학교에 부임하기 전 같은 기후현의 마시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곳에서 하도 선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많이 해 사실상 구조키타 고등학교로 강제 이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었던 쿠제는 마시타 고등학교에서 앞뒤 재지도 않고 참 대범하게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접근해오는 예쁜 여학생들을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때때로 카페에 데리고 가 커피를 사주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어른과 해야 할 데이트를 학생들과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겁니다. 이상한 소문이 슬슬 돌아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학생들은 물론 여자 선생님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배 교사들이 주의라도 주면 반성은커녕 팔레트 나이프 같은 것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태도까지 취했습니다. 이렇게 망나니 뺨치게 행동하고 다녔던 그였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번듯한 직업과 말짱하게 생긴 얼굴, 그럭저럭 기품 있는 집안 덕분에 쿠제는 기후연에서 유명한 유력 자산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벤츠부터 한 대 뽑은 쿠제. 그는 유부남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학생들이나 동료 선생님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으로 모자라 밖에서 헌팅으로 만난 예쁜 아가씨들을 밤늦게 학교로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술실을 마치 전용 모텔처럼 활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좁은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학교도 처가댁도 쿠제의 지저분한 사생활을 모두 알아차리게 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인 1980년대 사람들은 그저 체면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쉬쉬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은 쿠제를 마시타 고등학교에서 구조키타 고등학교로 전근 보내는 것으로 모든 진실을 무마해버렸습니다. 구조키타로 이동한 쿠제는 더 이상 마시타에서처럼 유치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술실에 틀어박혀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사춘기 여학생들을 농락했죠. 아케미는 자신만이 쿠제의 애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녀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이 알고 보면 수도 없이 많았던 겁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건
쿠제에게 식은죽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여학생들은 행여 선생님과의 로맨틱한 관계가 깨질까봐 굳이 상기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비밀을 엄수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우친 학생이 더 이상 선생님의 누드 모델이 되지 않겠다고 미술실을 찾아가면 쿠제는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에 펼쳐보였습니다. 그림 그릴 때 참고해야 한다는 핑계로 찍어놓은 여학생의 알몸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사진을 뿌려버리겠다고 제자를 협박했고 정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수천만 원을 가져와서 사진을 사가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겁을 먹은 아이는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졸업할 때까지 여학생들은 쿠제의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케미는 졸업 이후에도 쿠제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고 뭐고 아케미는 진심으로 쿠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언제 어디서든 쿠제를 위해 제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즈음 쿠제는 구조키타 고등학교에서 니시 공업고등학교로 또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의 더러운 행각이 슬슬 수면 위로 올라와서인데요.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기후현 교육청은 쿠제를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공업고등학교로 전근 보내버립니다. 공고에는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쿠제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 때문에 그는 잔뜩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서였죠. 쿠제는 그간 교사 월급만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사치를 부리며 지냈는데 비용의 출처는 전부 아내의 지갑이었습니다. 자산가인 아버지의 원조를 받은 아내는 나고야 시내에서 고급 옷가게와 에스테틱을 경영하고 있었고 쿠제는 아내의 돈을 야금야금 뺐으면서 비싼 차, 비싼 시계, 비싼 옷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꿀 빨던 시절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쿠제에게는 새로운 돈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아케미였죠. 그는 학교를 졸업한 아케미에게 모델 사무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케미 정도의 미모라면 모델로도 잘 나갈 거라 생각했고 그녀가 벌어오는 돈에 기생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바닥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서 아케미는 모델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화장품 외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그녀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신세였고 당연히 쿠제가 기생을 하기에는 어림도 없었는데요. 보다 못한 그는 아케미에게 새로운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모델보다 화장품 판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바로 성노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케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쿠제의 얼굴에서 실망스러움이 드러났는데요. 학창시절 누드 모델을 망설였을 때 보았던 선생님의 그 표정에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결국 이번에도 쿠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유사 성행위업소인 소프랜드에 취직을 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선생님을 사랑했던 순진한 소녀는 어른이 되자마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노동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업소에서 그녀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모델 사무실과 계약을 할 정도의 미모인데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으니 가게의 넘버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아케미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바로 옷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쿠제의 아내가 고급 부티크를 한다는 사실이 자극이 됐던 모양입니다. 아케미에게 있어 쿠제의 아내는 영원한 사랑의 라이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그녀가 업소에서 넘버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버는 족족 통장에 돈을 넣었던 아케미. 쿠제는 아케미가 이 일을 시작할 당시
아직 어려 경제 감각이 없다면서 자신이 저축을 관리해 줄 테니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했고, 아케미는 그의 말을 따라 재산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쿠제 선생님은 또 실망한 표정을 지을 것이고 어쩌면 연인 관계를 청산하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하게 되면서 쿠제의 가스라이팅에서 점점 빠져나오기 시작한 아케미는 부잣집 딸인 아내와 별거를 하며 사실상 개털이 된 그가 새로 벤츠를 사고 랜드크루저를 사고 롤렉스를 사는 것에 의아함을 갖게 됐고 1986년 어느 날 큰맘 먹고 쿠제에게 자신의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받아든 통장에는 놀랍게도, 아니 예상대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입금액을 다 합치면 2천만 엔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몇억 원이나 하는 그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케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8 소녀 시절부터 23살이 된 지금까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쿠제가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제 선생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케미는 쿠제에게 말했습니다. 제 돈 2천만 엔 돌려주세요. 그게 안 되면 아내랑 이혼하고 저랑 같이 도쿄에 가서 살든가요. 쿠제는 아케미의 간절한 애원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 하나로 여태껏 놀아주고 있었더니 슬슬 자기 주장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아케미가 쿠제에게는 그저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돈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존재를 앞으론 돈줄로도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쿠제는 당연한 듯 아케미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악에 바친 아케미는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약 자신과 헤어진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가정, 학교, 사회 가릴 것 없이 모두 폭로하겠다고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사랑의 대상이 저런 쓰레기라는 게 기가 찰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일단 아케미를 돌려보낸 쿠제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과의 관계를 세간에 밝힐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학교에서 잘리게 될 것은 물론 부자 처갓집과도 영영 인연이 끊어질 게 뻔했습니다. 쿠제의 눈에 광기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지금의 이 환상적인 기생충 라이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인생에서 아케미라는 존재를 깨끗하게 털어낼 완벽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986년 10월 14일 늦은 밤, 기후현 하시마시의 어느 주차장에 갑자기 거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황급히 불을 껐는데요. 화염에 휩싸여 있던 것은 놀랍게도 여성의 시신으로 이미 까맣게 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휘발유통을 발견하고 여성이 스스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구석에서 굳이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여성의 목에서는 수건 같은 긴 천으로 세게 묶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곧바로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들어간 경찰은 그녀가 지난 10월 11일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 소프랜드의 성노동자 아케미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여성은 그간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만큼 수사 대상이 많아도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일본 경찰들은 일단 발로 뛰는 수사에 돌입해 아케미와 면식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닷새나 흘렀는데도 유력 용의자는 좀처럼 부상하지 않고 있던 때
갑자기 아케미의 통장에서 현금 36만엔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고 어떻게든 기술력을 총동원해 결국 인출한 사람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니시 공업고등학교의 미술교사 38살 쿠제 시게이토였습니다. 경찰은 쿠제와 아케미가 내연관계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아케미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기에 둘의 관계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작정하고 추적하면 너무도 쉽게 드러나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체포한 쿠제를 철저하게 취조했고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는지 범행 과정을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끔찍한 진술에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86년 10월 11일 밤 쿠제는 도요타 랜드크루저를 몰고 아케미의 집 앞으로 가 그녀를 태웠습니다. 차에는 길이 약 1m, 높이 약 70cm 정도 되는 단단한 나무 상자 하나가 실려 있었는데요. 아케미가 이 상자의 용도를 묻자 쿠제는 뜬금없이 그녀에게 상자 안에 들어가 보라고 시킵니다. 같이 차에 타고 있는 걸 아내에게 들킬 것 같을 때 빠르게 아케미를 숨길 곳이 필요해 장만한 상자라는 겁니다. 아케미는 좀 당황했지만 상자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무릎을 껴안은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으면 그럭저럭 있을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순간 아케미의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공격. 아케미는 몇 번이나 더 머리를 맞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쿠제는 손에 들고 있던 피 묻은 망치를 내려놓고 상자 뚜껑을 덮어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아케미는 나무 상자에 들어간 채로 니시공업고등학교 미술실까지 옮겨졌습니다. 상자가 꿈틀거리자 쿠제는 그녀가 사망하지 않았음을 알고 열쇠로 상자를 열었는데요. 만신창이가 된 아케미는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생존을 향한 본능으로 곧장 쿠제에게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돈도 제 꿈도 전부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쿠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케미의 양손을 끈으로 결박한 뒤 수건으로 목을 조르고 쿠션으로 입을 막아 끝끝내 그녀를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상자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 미술실 구석에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미술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교실 안에 못 보던 큼직한 상자가 있었지만 선생님 물품이겠거니 하며 학생 중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미술실의 공기에는 묘한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옅은 냄새에 불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까지 다 알아차릴 정도로 악취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10월 14일 늦은 밤 쿠제는 미술실에 혼자 남아 나무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미술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케미 또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하도 미와. 구소키타 고등학교 출신인 미와는 아케미보다 한 학년 아래에 다니고 있었으며 아케미와 마찬가지로 학창시절부터 쿠제의 비밀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간호사 일로 번 돈을 거의 대부분 바치다시피 하고 있는 쿠제의 또 다른 노예였습니다. 쿠제와 미와는 아케미가 든 나무 상자를 랜드크루저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향한 곳이 하시마시의 어느 주차장. 둘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인 후 다시 차를 타고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아케미의 시신은 나무 상자와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1986년에 주차장 구석에
보안 카메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쿠제가 아케미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아케미의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이 나버리거나 미제 사건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했죠. 그러나 이 추접한 악마는 끝까지 돈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제 무덤을 제가 파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돈에 지배당할 때 얼마나 멍청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네요. 재판대에 선 쿠제 시게이토는 1심에서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쿠제의 부모가 아케미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줬다는 게 형량 감경의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행히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1심의 감경 사유가 된 위자료가 사실상 위자료가 아닌 아케미한테 훔쳐 쓴 돈을 갚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판부가 과감하게 무효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명을 죽이지 않는 이상 사형이 잘 나오지 않아 사실상 무기징역은 쿠제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쿠제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칼같이 기각해버렸고 그의 무기징역은 확정됐습니다. 비교적 명쾌하고 시원한 판결이 난 셈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기를 바랍니다. 아케미가 어리석어서 부도덕한 사랑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소녀 시절부터 너무도 깊이 사랑했던 선생님에게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던 그녀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짧은 생을 살다간 아케미가 지금쯤 어딘가에서 멋진 사람과 멋진 사랑을 하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간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